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응용 연습 문제 8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까요? 자, 효율성과 공평성, 형평성 관점에서 다음 주장을 평가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번 볼게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구호로 외치기는 되게 좋은 건데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최고 수준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모든 국민들에게 최고의 집과 최고의 음식을 다 제공? 아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당연히 희소성의 문제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모든 거에게 최소 수준은 이제 제공해야 되지만 다 최고로만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집을 다 호텔로 만들어주고 차는 다 막 벤츠, BMW, 뭐 제네시스 이렇게 다 제공해주고 가능합니까?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의료 혜택은 중요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예 그냥 시장에 맡기게 되면은 의료 혜택이 스타트합니다. 처음에 스타트할 때 아예 시장에 맡겨버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의료 혜택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의료 혜택의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공평성, 형평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문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형평성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 얘기는 아니야. 문제 선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공을 하는데 최고 수준을 제공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의료 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경제학에서는 최고, 맥스, 이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늘 제가 얘기하는 게 라면에 물을 끓인다 생각해 볼게요. 적정이라는 게 있어. 적정. 이게 최적이야, 최적. 이 적정이라는 게 최고랑 달라요. 적정. 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라면에 물을 끓이는데 90도가 되면 물이 안 끓잖아. 그럼 라면을 먹을 수 없다고. 물론 물에 뿌려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100도씨면 물이 끓게 되는데 내가 에너지를 막 라면에다 더 써가지고 막 200도씨 용광로 같이 만들었다? 이게 바람직해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다 너무 최고 수준으로 의료 혜택을 막 해서 하다 보면 다른 데 쓸 돈을 빼서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있는데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최고 수준으로 또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공한다?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적정 수준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역시 이게 낭비가 됩니다. 아니 그럼 너는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지 말란 말이냐? 아니 그러면 모든 자원을 다 의료 서비스에 하면 밥은 누가 생산할 건데 쌀은 누가 생산하고 옷은 누가 생산하고 자 삼성, 현대 자동차 만들지도 말고 컴퓨터 만들지 말고 다 의료 서비스만 제공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극단적으로. 그럼 다른 데 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한 부분만 놓고 딱 보면 이게 좋은 말이지. 근데 여기에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거를 포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있어. 그래서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야, 대학생으로서 맨큐의 경제 원론 이거 최고 수준으로 공부해야지. 하루에 막 24시간을 맨큐의 경제학만 막 한다고 해봐. 그거 어떻게 돼? 이 과목은 만약에 수업 들으실 때 A+를 받겠지. 근데 어떻게 다른 과목은? 이 경제학 한 과목만 들어요? 다른 과목이 낙제점을 받게 되면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시간을 할당해야지. 맨큐의 경제학 원론을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적정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다른 과목도 있잖아. 다른 과목에도 시간을 투자하고 또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면서 뭔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끔 친구도 만나고 그걸 적절하게 할애를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맨큐의 경제학을 듣게 됐으니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막 한 무한 반복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나 어떤 선택에 따른 대가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느낌 자체가 최고 수준이잖아. 가능한 한. 그러니까 적정이란 것 최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낭비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것도 봅니다. 자, 근로자가 해고되면 안타깝잖아요.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수당을 제공하는데 무조건 계속 지급해야 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 해고 상태가 돼서 일부러 직장을 구하지 않으려고 해. 구하는 척해. 정부가 돈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 그냥 게으른 데니까 직장을 구하는 게을러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해고가 되면은 우리가 빈곤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빈곤한 상태가 돼서 이거는 이제 형평성 측면에서 실업급여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 사람한테 직장을 구하려는 의지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주는 돈을 따박따박 받아먹게 되면서 이 사육당하는 형태까지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야? 원래 의도했던 바는 달라지죠. 그러니까 게을러진다니까. 구직 활동을 나서지 않거나 만약에 취업을 할 때 내가 떨어질 것 같은 데만 취업을 하는 거 막 삼성, 현대 무슨 뭐 막 이런 어려운 시험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낭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계속 무한, 이게 느낌이 무한 지급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낭비를 초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거 적정 수준까지 되면 지급을 스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로자가 해고가 되면 형평성 측면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계속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앞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아니다. 그럼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9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